아직도 신용점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개인은 개인대로,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대로 대출이 어렵다 고민하시나요? 이젠 고민 끝!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점수 향상 노하우, 이 영상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용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주제가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 재무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신용점수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점수로 주로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용점수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반영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 사람이 대출을 했는지, 연체를 했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지급 이력과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은 언제 일으켜서 갚고 있는지, 은행과의 거래는 얼마나 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신용점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정부 정책자금이 열리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구매나 기계 매입 등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그리고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는 특히 신용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나왔고요.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와 같기 때문에 신고 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보통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3년간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흐름은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길게는 3년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신용점수 밖에는 없는 거죠. 신용점수는 당연히 잘 관리하는 게 좋겠죠. 신용점수가 높은 기업은 은행을 비롯한 정부 정책 지원 자금도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대출 승인이 더욱 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나와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재정적인 지표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신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상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항상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보통 연체라고 하면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대표님들 통장에 잔고 넣어두셨다가 사대보험, 거래처 대금 동시에 빠지고 나면 갑자기 잔고 부족으로 카드사에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급하게 카드값 빠져나갈 수 있게 잔고 채워놓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루만 결제일을 놓쳐도 연체 기록이 남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났을 때 단기 연체로 잡힙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문자나 전화 독촉 정도인데요. 그 연체가 2개월, 60일 정도가 지나면 단돈 10원이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장기 연체로 넘어갑니다. 단돈 10원 때문에 1, 2억의 대출을 받으실 분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해외에 출장이 잦은 사장님이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대출 이자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후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당연히 잔고를 확인하셨겠죠? 근데 기존 주거래은행의 사업자 통장 잔고가 넉넉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새로 대출해준 은행 계좌에 잔고가 비어 있어서 이자 이체가 안 되었고 결국 이자는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연체 기록이 남고 말았죠. 이런 기록들이 한번 전산상으로 딱 떠버리게 되면 다음 사업자금을 대출받거나 정책자금으로 이용하게 될 때 은행에서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연체 기록이 곧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출 거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 기록만큼은 단 1원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한 개의 카드만 의존하자. 그러나 신용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에 표기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살을 붙이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살피는 항목 중에서 뭘로, 얼마나 이용했는가를 보는데 이때 달랑 카드 하나만 보인다면 아무리 거래 내역이 좋아도 이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오히려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다? 그건 또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선 카드 개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돈이 없어서 리볼빙 하려고 카드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카드를 만들 때는 각 회사마다 신용도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 시점에 신용도 조회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이런 상황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2-3장 정도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카드가 많이 있다? 그럼 아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탈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이력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아예 삭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턴 남은 몇 장의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한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카드 한도를 풀로 채워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한도의 50%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도에 가깝게 쓰시는 건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체크카드로 30만 원 이상씩 6개월 이상 쓰시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니까 체크카드는 꼭 6개월 이상 쓰시면 좋습니다. 신용거래의 기간은 신용 점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래된 신용 계좌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신용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카드를 오래전에 발급받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는 성실함이 보여지고 그런 기간이 오래될수록 금융기관에선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결제는 일시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부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시불로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카드 결제를 하고 바로 갚고 또 카드 결제를 하고 바로 갚고 그런 이력들을 긴 기간 동안 꾸준히 많이 쌓아서 신용 스토리가 건전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할부 구매 등 다양한 신용 상품을 관리하여 신용 내역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은행만 거래하시는 것보단 2-3개 은행과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기관이랑 거래하면서도 연체 없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은행에서 저축도 하고 거래 내역을 다양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화하는 게 좋다고 여기저기 신규 대출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카드를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기간 신용계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개설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두고 필요한 만큼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출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5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하나는 1금융권에서 빌린 5천만 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캐시, 캐피탈 등 3금융권 5군데에서 1,000만 원씩 빌린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3금융권 5군데에서 빌린 돈을 우선순위로 갚으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개수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3금융권이라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3금융권까지 가서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갚으셔야 합니다. 신용도가 좋으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이 제1금융권이 대출이율도 좋고 조건이 좋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거절되면 2금융권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거절되면 3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대출이율도 비싸지고 신용도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실 땐 1금융권부터, 갚으실 땐 3금융권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팁은 카드론.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쓰고 갚으면 되겠지 하고 카드론으로 현금 빼서 쓰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건 현재 현금 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갑자기 쭉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절대 쉽다고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대출은 오래된 대출부터 빠르게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오래될수록 뭔가 사정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대출보단 오래된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저축은 오래되면 이 사람이 꾸준히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으니 이 저축을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게 판단합니다. 자, 저축은 오래될수록 좋고 대출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신용보고서를 확인해서 신용을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대표님들은 신용점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찰 시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대표자의 신용도가 기업의 신용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창업하신 사장님들도 이렇다 할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의 흐름 구조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오히려 대표자의 신용도가 중요해집니다. 이건 창업 초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하시는 데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도움되시라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신용관리와 점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추가 노하우를 더 알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은 초단기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저희 윗솔 전문가를 꼭 찾아주세요. 사업 확장에 꼭 필요한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용. 단순히 지금 대출 안 할 건데 뭐 잠깐 연체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은 스토리라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저금리로 수월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 흐름도 영업이익도 좋은데 신용점수 때문에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조금씩 써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기간도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지난달 카드 만들어서 이번 달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이력, 그 이력을 보니까요. 대표님들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정책자금과 신용점수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윗솔에 문의해주세요. 기업의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향과 잠재된 리스크,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비한 투자, 경영 지원 전반적인 검토를 윗솔은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민은 윗솔이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경영에 매진하시고 사업 검토,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은 윗솔이 하겠습니다. 윗솔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에 기업의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